이야기하고 본격적으로 도시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깨가 저희가 이제 그 프루전 숄더 또는 어디시브 캡슐라이티스라고 하는 동절견이나 유착성 관절난열, 요런 문제가 있을 때 얘기하게 되면 정상적인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완전히 이제 빨갛게 되어 있죠. 염증에 대해서 관절이 이제 빨갛게 되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어깨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어깨가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된 부분이 좋아지려면 이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되겠죠. 혈액 공급도 잘 돼야 되고 이쪽으로 가는 신경 공급도 제대로 잘 돼야 될 거예요. 신경 공급도 잘 되고 혈액 공급도 잘 돼야 되겠죠. 이런 어깨로 가는 혈액 공급에 관여를 하는 것이 바로 쇄골화 동맥이고요. 신경 공급으로는 어깨 관절낭으로 가는 신경 공급은 두 가지, 견갑상신경하고 애과신경이 바로 이쪽으로 혈액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 모두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우리가 흉곽 출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어깨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해도 목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깨에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텐디나이티스라고 하는 건염이라고 하는 것들 있는 사람들한테도 어깨에 문제들이 생기게끔 되거든요. 주로 생기는 부분들이 이 상완 이두근, 단두하고 장두가 가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건염이 많이 생기게끔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기 상완동맥을 촉진을 하게끔 하는 방법들을 한번 해볼 텐데, 상완동맥뿐만 아니라 쇄골화 동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촉진하는 이유는, 상완동맥을 촉진하는 이유는 평가를 해. 어느 쪽이 지금 안 좋냐. 우리는 쇄골화 동맥의 말단 변을 만들기 위해서 상완동맥을 사용하게끔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팔 중간쯤에 상완 2두근과 상완 3두근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대어서 상완동맥을 촉진을 할 수가 있는데, 맥박은 강하고 촉진하기가 쉬워요. 자, 어떻게 해요? 상완 2두근하고 상완 3두근 사이에다가 잡으면 느껴져요. 쇄골화 동맥이 압박되면 쇄골화 맥박의 변동이 종종 감지될 수가 있습니다. 맥박이 약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쇄골화 동맥을 촉진하는 거 한번 볼까요? 상완동맥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상완동맥을 촉진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완동맥을 촉진을 하실 때는요, 우리가 상완 2두근과 상완 3두근의 중간 위치를 찾으게끔 되는데요, 우리가 근육을 모르겠다 그러면 팔꿈치에 힘을 줘서 한번 구부려보세요 라고 한번 해보시면 여기 볼록 튀어나오는 게 상완 2두근이고 그 사이가 상완 3두근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힘을 빼세요. 힘을 빼시게끔 하신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상완 2두근과 상완 3두근 사이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뼈를 향해서 딱 들어가게끔 되면요, 상완 동맥이 굉장히 세게 잘 느껴지게끔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상완 동맥에 맥박이 약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쇄골화 동맥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완 동맥을 처음에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상완 동맥
상완동맥을 촉진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완동맥을 촉진을 하실 때는요, 우리가 상완 이두근과 상완 삼두근의 중간 위치를 찾으게끔 되는데요. 우리가 근육을 모르겠다 그러면 팔꿈치에 힘을 줘서 한번 구부려 보세요 라고 한번 해보시면 여기 볼록 튀어나오는 게 상완 이두근이고 그 사이가 상완 삼두근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힘을 빼세요. 힘을 빼시게끔 하신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상완 이두근과 상완 삼두근 사이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뼈를 향해서 딱 들어가게끔 되면요, 상완 동맥이 굉장히 세게 잘 느껴지게끔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상완 동맥에 맥박이 약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쇄골화 동맥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완 동맥을 처음에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인 것들도 잘 만드실 수 있으세요. 자, 상완 동맥은 제가 정의를 내렸죠.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애과동맥이에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저희가 상완동맥입니다. 같은 줄기인데.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상완 이두근이고 상완 삼두근 사이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이로. 그래서 틈틈이 만져보시는 게, 틈틈이 상완동맥을 만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완동맥 테크닉을 사용을 하실 때는 주로 이제 이런 방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누워 계신 분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상완 동맥하고 상완 이두근하고 상완 삼두근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거 엎드린 자세라고 하거든요. 엎드린 자세. 엎드린 자세로 눕는 거야. 이렇게 누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 위에다가 팔을 넣어가지고 상완 동맥의 맥박을 찾는 방법. 우리 테크닉을 사용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른쪽 상완동맥과 왼쪽 상완동맥을 착지했더니 그 중에서 맥박이 약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혈관에 제한이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쇄골화 동맥을 이제 찾아야 돼요. 자, 흉쇄 유돌근의 쇄골 부착부 바로 바깥쪽에 있는 쇄골화 동맥에 다른 엄지손가락을 얹어 놓게끔 된다. 자, 보시게끔 되면 흉쇄 유돌근요. 여기가 흉골지고 쇄골지가 되는데, 흉골지하고 쇄골지 제일 바깥쪽 부분에서 지금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쇄골화 동맥이 수평 방향으로 지나가게끔 됩니다. 수평 방향으로. 자, 여기는 동맥의 직경이 거의 1cm로 크고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아주 넉넉한 맥동이 느껴집니다. 자, 신경이 폭이 1cm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정도냐면 선생님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그죠? 폭이 넓어요, 작아요? 넓어요. 그죠? 대동맥은 3cm 정도 된다고 했죠? 손가락 3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손가락 한 마디를 1cm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대동맥은 손가락 3개만 해요. 그죠? 이게 4개, 5개 되면 대동맥류 의심한다고 했잖아요. 4cm 넘어가면 이거 대동맥류 의심한다고 했잖아. 손가락 하나 정도 되는 것이 쇄골 흉쇄 유돌근 바로 뒤쪽에서 지나가게끔 된다는 거죠. 그죠? 못 느끼기가 어려워요. 못 느끼기가. 자, 그 다음에 촉진이 어려움이 있는 경우 동측 어깨를 내측으로 가져오고 반대쪽 엄지를 쇄골 뒤에, 그 다음에 흉쇄 유돌근의 외측에서
약 두 손가락 너비만큼에 놓게끔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흉쇄 유돌근을 지나서, 그렇죠? 스토노클레이도 마스토이드라고 하는 흉쇄 유돌근을 지나서 지금 이쪽으로 세구라 동맥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흉쇄 유돌근이에요. 여기. 흉쇄 유돌근 뒤쪽으로 지나가는 부분들이, 그렇죠? 이쪽으로 이제 혈관이 이렇게 쭉 지나가요. 세구라 동맥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부분이 세구라 동맥이고요. 그 앞쪽을 지나가는 녀석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녀석이 슈프라 스케플라 너브라고 하는 상견갑 동맥이 있어요. 상견갑 동맥. 상견갑 동맥이 우리가 이제 지나가게끔 되는데, 그거 안쪽에 더 큰 동맥이 세구라 동맥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흉쇄 관절에서 두 손가락 마디 바깥쪽에서 저희가 맥박을 또는 흉쇄 유돌근의 바깥쪽에서 맥박을 찾든지 아니면은 흉골 관절의 손가락 두 개 마디 2cm 바깥쪽에서 우리가 맥박을 찾는 방법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맥박 찾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세구라 동맥을 촉진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세구라 동맥은 우리가 흉쇄 유돌근에서 흉골지가 있고 쇄골지가 있잖아요. 이 쇄골지의 외측에서 수평으로 만져지게끔 되거든요. 그럼 쇄골지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요, 고개를 우리가 반대쪽으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고 계세요. 자, 들고 있으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흉골지고 쇄골지입니다. 그대로 내려보세요. 자, 그러면 이 쇄골지에 있는 부분의 바로 뒤쪽에 쇄골의 위쪽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수평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살짝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맥박이 띠겨지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세구라 동맥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세구라 동맥을 촉진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세구라 동맥은 우리가 흉쇄 유돌근에서 흉골지가 있고 쇄골지가 있잖아요. 이 쇄골지의 외측에서 수평으로 만져지게끔 되거든요. 그럼 쇄골지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요, 고개를 우리가 반대쪽으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고 계세요. 자, 들고 있으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흉골지고 쇄골지입니다. 그대로 내려보세요. 자, 그러면 이 쇄골지에 있는 부분의 바로 뒤쪽에 쇄골의 위쪽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수평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살짝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맥박이 띠겨지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세구라 동맥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환자에게 흉곽 출구를 열기 위해서 두 손을 어깨 전방 외측 부분에 올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 위치를 사용하면 두 동맥이 동시에 비교를 할 수가 있게끔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깍지를 껴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모으면은요, 어깨가 앞쪽으로 모아지게끔 되면서 여기 있는 공간이 좀 더 넓어지게끔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세구라 동맥이 약하냐 왼쪽 세구라 동맥이 약하냐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만약에 이렇게 찾았는데 맥박이 잘 안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으시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동측에 있는 손을 어깨 뒤쪽으로 넣어서
어깨를 내측 방향으로 들어 올리게끔 들어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힘은 주지 마세요. 힘 빼고 계시고. 자, 그 상태에서 왼쪽 손이 흉쇄 관절에서 2cm,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부분에, 바깥쪽에 있는 부분에서 수평으로 가게끔 해서, 자, 이렇게 들어가셔서 우리가 흉쇄 유돌근 바깥쪽에 있는 쇄골치 바깥쪽에 있는 우리가 쇄골화 동맥의 맥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만약에 이렇게 찾았는데도 맥박이 잘 안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으시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동측에 있는 손을 어깨 뒤쪽으로 넣어서 어깨를 내측 방향으로 들어 올리게끔 들어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힘은 주지 마세요. 힘 빼고 계시고. 자, 그 상태에서 왼쪽 손이 흉쇄 관절에서 2cm,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부분에, 바깥쪽에 있는 부분에서 수평으로 가게끔 해서, 자, 이렇게 들어가셔서 우리가 흉쇄 유돌근 바깥쪽에 있는 쇄골치 바깥쪽에 있는 우리가 쇄골화 동맥의 맥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시는데 정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선생님들이 좀 해보시잖아요. 오른쪽은 잘 느껴지는데 왼쪽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그거 왜 설명드렸었어요? 여기는 아래쪽에서 완두동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와서 우리가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동맥이 경추에서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동맥이 대동맥궁에서 바로 빠져나와서 어디에서 흉곽 안쪽에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야지 왼쪽에서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우리가 쇄골화 동맥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이 손절이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손절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시려면 여기에서 치료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때 맥박이 약한지 강한지는 오른쪽 왼쪽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통해서 수평 방향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 맥박을 촉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이 부위가 진짜 중요한 부위거든요. 그래서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맥박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맥박을 어떻게 도수 치료를 할 것이냐. 이제 도수 치료하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방법. 위치. 환자는 양손이 위로 향하고 뒤로 외전된 상태로 욕창 자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가 이 자세를 취했을 때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상지가 내전을 유지할수록 등 외측 아래에 베개를 놓아주는 겁니다. 환자는 치료할 쇄골의 동맥이 측면에 앉게끔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팔을 이렇게 아래쪽에, 침대 아래쪽에다 팔꿈치 안에 또 베개를 받쳐주잖아요. 그러면 어깨가 좀 더 앞쪽으로 오기 때문에 어깨가 좀 더 편해져요. 자, 그래서 쇄골화 동맥의 엄지손가락은 동맥을 외측 쪽에서 원위에 아주 약간 꼬리 쪽으로 끌어당김으로써 동맥의 외측 경행력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동맥에서 미끄러지지 않게끔 해야 되고, 이 쇄골화 접촉은 맥박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이상적인 상완 견인을 찾는 지표 역할을 하게끔 되는데,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다가 지금 쇄골 위쪽에서 지금 누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쇄골화 동맥을 느끼게끔 하는 거고요. 지금 이쪽에서는 누굴 느끼고 있습니까?
상완동맥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완동맥과 세고라동맥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상완동맥에 손가락을 대고 혈관의 원이 약간 외측으로 끌어서 세고라 동맥에서 느낄 수 있는 세로 장력을 만들게끔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장력을 원위 쪽으로 당겨주는 부분들을 만드는 거죠. 자, 손을 잘 조정하려면 눈을 감고 엄지와 손가락들 사이에 길게 뻗어 있는 파이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기법을 10회 정도 반복을 해서 계속 진행하면서 두 접촉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꼭 느끼셔야 되는 거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세고라 동맥 치료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창 자세를 취하신 상태에서 양쪽 팔을 들어 올려서 머리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데 어깨가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게끔 들어 올리게끔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어깨를 외회전을 해놓은 상태를 만들게끔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어깨에 뇌회전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어깨 밑에다가 이렇게 베개를 받쳐줌으로써 우리가 어깨를 이제 편안하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외회전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팔을 이렇게 어깨를 외회전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흉쇄관절에서 2cm 바깥쪽에 있는 세고라 동맥을 촉진하게끔 되고요. 이 세고라 동맥의 주행은 우리가 바깥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고라 동맥을 천천히 컨택을 하게끔 됩니다. 자, 세고라 동맥을 천천히 컨택을 해서 세고라 동맥을 세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볍게 촉진을 하신 상태에서 외측 견인력을 줄 건데요. 이 외측 견인력을 줄 때 우리가 이 동맥에서 손가락이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동맥을 같이 잡아서 살짝 외측과 우리가 하방 쪽으로, 꼬리 쪽으로 살짝 당겨주는 동작을 10초 동안 유지를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세고라 동맥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원상태로 근위부 쪽으로 따라왔다가 다시 세고라 동맥을 외측 꼬리 쪽 방향으로 천천히 견인력을 줘서 우리가 이 세고라 동맥의 견인력을 증가를 시켜주는 거고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하나를 추가시켜주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 상완 2두근과 상완 3두근이 있잖아요. 상완 2두근과 상완 3두근 사이에서 지나가는 상완 동맥을 함께 잡게끔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 잡으신 상태에서 상완 2두근과 상완 3두근 사이에서 느껴지는 여기서 상완 동맥의 맥박을 찾으신 상태에서 세고라 동맥과 상완 동맥을 맥박을 함께 연결을 시켜서 외측 방향으로 두 개를 같이 견인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두 군데에서 연결을 시켜서 견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천천히 10초 동안 당긴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근육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연결을 하나의 파이프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연결시켜서 세고라 동맥과 상완 동맥을 하나의 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양쪽으로 외측으로 견인력을 가해주시면은 아주 놀라운 이 세고라 동맥, 그 다음에 상완 동맥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쇄골화 동맥 치료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창자세를 취하신 상태에서 양쪽 팔을 들어 올려서 머리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데 어깨가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게끔 들어 올리게끔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어깨를 외회전을 해놓은 상태를 만들게끔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어깨에 뇌회전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어깨 밑에다가 이렇게 어깨를 받쳐줌으로써 우리가 어깨를 이제 편안하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외회전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팔을 이렇게 어깨를 외회전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흉쇄관절에서 2cm 바깥쪽에 있는 쇄골화 동맥을 촉진하게끔 되고요. 이 쇄골화 동맥의 주행은 우리가 바깥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쇄골화 동맥을 천천히 컨택을 하게끔 됩니다. 자, 쇄골화 동맥을 천천히 컨택을 해서 쇄골화 동맥을 세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볍게 촉진을 하신 상태에서 외측 견인력을 줄 건데요. 이 외측 견인력을 줄 때 우리가 이 동맥에서 손가락이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동맥을 같이 잡아서 살짝 외측과 우리가 하방 쪽으로, 꼬리 쪽으로 살짝 당겨주는 동작을 10초 동안 유지를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쇄골화 동맥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원상태로 근위부 쪽으로 따라왔다가 다시 쇄골화 동맥을 외측 꼬리 쪽 방향으로 천천히 견인력을 줘서 우리가 이 쇄골화 동맥의 견인력을 증가를 시켜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하나를 추가시켜주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 상완 2두근과 상완 3두근이 있잖아요. 상완 2두근과 상완 3두근 사이에서 지나가는 상완 동맥을 함께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 잡으신 상태에서 저 상완 2두근과 상완 3두근 사이에서 느껴지는 여기서 상완 동맥의 맥박을 찾으신 상태에서 쇄골화 동맥과 상완 동맥을 맥박을 함께 연결을 시켜서 외측 방향으로 두 개를 같이 견인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두 군데에서 연결을 시켜서 견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천천히 10초 동안 당긴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근육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가지 연결을 하나의 파이프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연결시켜서 쇄골화 동맥과 상완 동맥을 하나의 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양쪽으로 외측으로 견인력을 가해 주시면은 아주 놀라운 이 쇄골화 동맥, 그 다음에 상완 동맥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저희가 쇄골화 동맥 문지르기 기법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제가 숙제를 아껴서 이거를 숙제를 내드리려고 제가 지금 아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쇄골화 동맥 문지르기. 자, 모든 큰 동맥과 마찬가지로 쇄골화 동맥은 시상 하부와 손의 혈압과 심박수를 알려주는 신경섬유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자, 아래에 설명된 기법에는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흉막 부착물들을 해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쇄골화 동맥을 청소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목쪽에서 정말 중요한 부위가 바로 이렇게 코롤라돔이라고 하는 흉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흉막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흉막 부분 지금 위쪽으로 지금 쇄골화 동맥이 동맥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 사이로 지나가는
흉막과 세고라 동맥 앞쪽으로 지나가는 부분에 누구들 지나가냐? 자, 횡격신경 지나가고 있고요. 자, 우리가 횡격막을 움직이는 신경이 바로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횡격신경을 지나가고 있고요. 각각의 이 운동신경이기도 하고 감각신경이기도 해요. 감각신경으로는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간 담낭이 이 횡격신경의 지배를 받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위하고 심장은 왼쪽에 있는 이 횡격신경의 감각신경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세고라 동맥의 앞쪽으로 지나가고 흉막의 위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세고라 동맥의 뒤쪽으로 지나가는 부분 중에는 누가 있냐면요, 이렇게 갱글리아 세틸리아트 위성신경절이라고 한데, 다른 데는 여기는 하경추 신경인데 얘는 교감신경. 구조적으로 세고라 동맥의 바로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그 세고라 동맥을 또 지나가는 동맥 중에 정말 중요한 동맥이 하나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데, 바로 발가스 너브라고 하는 미주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고라 동맥이 지나가는 흉막 위쪽으로 지나가는 부분에서는 횡격신경, 미주신경, 그 다음에 교감신경 등 정말 다양한 신경들이 세고라 동맥 위쪽과 뒤쪽으로 지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는 데가 어디서? 여기서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움직임에 제한해 줄 수 있는 인대가 3가지 인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대가 있습니다. 자, 흉막에 가서 붙어 있는 인대예요. 자,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있는 리가멘트 버테브로 프룰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흉막 척추인대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어디에 있어요? 버테브랄 척추에 가서 붙어 있어요. 척추에 붙어 있어서 어디서 끝난다고? 흉막에서 끝나는 인대가 하나 있다. 자, 두 번째, 리가멘트 트랜스버스 프룰라라고 하는 흉막 횡인대. 흉막에서 붙어서 횡돌기에 가서 붙어 있는 인대. 여기 두 번째 인대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코스토프룰라라고 하는 흉막 늑골인대. 늑골과 첫 번째 늑골과 흉막에 붙어있는 인대가 있더라고요. 요 3가지의 인대가 뭐의 역할을 준다는 거죠? 요 세고라 동맥에 운동 속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기가 긴장이 되어 있으면요 망한 거예요. 근데 어깨가 아프신 분들을요 만져보시잖아요. 여기가 돌같이 딱딱하게끔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흉곽 보급반 과정, 이제 흉곽 보급반 과정에서는요 이 인대들을 하나씩을 따로 검사를 해요. 따로 검사를 해서 그 중에 제한되어 있는 한 가지의 인대를 치료하는 방법을 배우거든요. 그런데 혈관도수 치료에서는요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깨 아프신 분들한테 이 흉막 부착부를 해결을 안 하고 어깨를 재활을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도수 치료를 했는데 내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려고 하면요, 이 흉막 인대들이 당연히 좋아져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치료하는 방법들 한번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쪽으로 이제 흉막 인대가 있는 부분으로 손가락이 이제 들어가게끔 됩니다. 자, 환자는 치료할 세고라 동맥의 반대쪽에 있는 외측 욕창 자세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왼쪽을 치료한다 그러면 오른쪽이 아래쪽으로 가게끔 눕는 거고, 환자의 뒤에 서게끔 되고, 목표는 2단계 동안의 통증 없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프다, 안 아프다, 흉곽 입구로 깊숙이 침투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뭐가 있냐면요, 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근막들로 쓰여져 있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지나가는 피부신경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부위는 지금 이쪽 부분인데, 그 부분에 신경도 혈관도 신경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는. 자, 첫 번째, 한 손은 손가락을 쇄골 바로 뒤에 흉쇄 유돌근의 쇄골 부착부에다가 위치를 시키고, 머리를 향하지 말고 어깨를 일단 전방으로 가져와요. 자, 여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손가락들은 경추 5번, 6번, 그 다음 7번에 횡돌기 전방 표면을 향하도록 하게끔 됩니다. 자, 2단계는요, 어깨를 환자의 귀 쪽으로 가져요. 첫 번째는 어깨를 앞쪽으로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깨가 귀 쪽으로 올라가게끔. 자, 환자가 저항하는 것을 느끼면 부드럽게 어깨를 볼 쪽으로 가져오면서 요청하시고, 쇄골뒤 손가락은 흉막동을 향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 흉막 접촉을 개선하려면 흉막 경부의 긴장을 명확하게끔 느낄 수 있도록 환자에게 여러 번 숨을 들여 마시도록 요청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숨을 들여 마셔라 라고 하면 흉막들이 숨이 올라오는 흉막이 내려갔다가 뱉으면 올라오고, 자, 리스닝을 따라서 고정을 향해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약 10회의 유도를 시행하게끔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작업하는 거죠. 여기가 흉막 인대들이 있어요. 자, 해당 부위의 신경 섬유를 악화시키려고 하지 않도록 손가락을 항상 평평하세요. 신경들도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아프게끔 한다? 절대 안 아프게끔 해야 돼요. 자, 호흡 운동 및 경추, 흉부 및 성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상에 인해서 수많은 흉막, 경추 및 쇄고정입니다. 동종 환자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경추 관절증에 기인합니다. 야, 이게 목 디스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목 관절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법은 쇄골화 동맥 주변에 기계적 제한을 해제하는 이점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숙제예요. 이게 지금 쇄골화 동맥에 하는 기법 중에 흉막 부착부를 저희가 이 억제를 해주는 건데, 이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쇄골화 동맥 문지르기 기법입니다. 두 번째 기법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목표를 두 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흉막 부착물을 우리가 제거하는 기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쇄골화 동맥을 문지르기를 통해서 청소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흉막 부착물의 해제를, 우리가 부착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환자분은 문제가 있는 쪽이 위쪽으로 올라오게끔 하신 상태에서, 지금 이제 오른쪽이 위로 올라오는 상태고요. 우리가 이 흉막 부착물들을
찾아서 가게끔 되는데, 이 흉막 부착물들은 흉막돔에 붙어 있습니다. 흉막돔에는요, 우리 크게 세 가지의 인대가 있습니다. 하나가 버테브랄 프룰로 리가멘트라고 해서 우리가 척추 흉막 인대가 있고, 또 하나는 트랜스버스 프룰라 리가멘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 횡흉막인대, 그 다음에 코스터 프롤라 리가멘트라고 해서 우리가 늑골 흉막인대, 이 세 가지 인대들이 이 목 흉막 돔에 가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흉막 경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틀어서 이 흉막 경부에 제한이 있는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쇄골지의 뒤쪽에 있는 부분으로 손가락을 두 개를 쇄골 뒤쪽으로 보내게끔 되고요. 우리가 왼손은 우리가 손가락을 견갑골 있는 부분에 얹어 놓게끔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어깨를 전방으로 보내서 이 쇄골을 앞쪽으로 보내게끔 된 상태에서 이 손가락이 수평을 이루면서 흉막 쪽으로 들어가게끔 됩니다. 자, 이렇게 흉막 쪽으로 들어가서 그 주변에 우리가 이제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흡을 한 3번 정도 크게 한번 들여 마셔 보실게요. 숨 크게 들여 마시고 뱉어 보시고, 그렇죠. 다시 숨 크게 들여 마시고 뱉어 보시고, 다시 숨 크게 들여 마시고 뱉어 보세요. 자, 이렇게 숨을 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이 흉막 경부에 있는 제한들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필요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깨를 우리가 앞쪽으로 밀다가 어깨를 그 다음에는 경추 5번, 6번 있는 쪽으로 천천히 밀게끔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제한해주는 구조물들을 찾게끔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어깨를 우리가 뒤쪽으로 해서 조금 더 위쪽으로 들어 올려 주시고, 거기 안에서도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깨를 볼 쪽 방향으로 밀어서 우리가 그 흉막돔 주변에 있는 우리가 버테브로 프룰라 리가멘트,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프룰라 리가멘트, 그 다음에 코스토 프룰라 리가멘트, 이 우리가 흉막 경부에 있는 인대들을 우리가 저항들을 느껴지게끔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저항들이 느껴졌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10번 정도 우리가 잘 가는 쪽 방향으로 밀어주게끔 되면은, 유도를 하게끔 되면은 이 흉막 부착점들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게끔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단계인 흉막 부착물에 대한 해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어깨 아프신 분들한테 이 흉막 인대가 제한이 되었느냐를 평가를 하고 이거를 치료해 주는 거는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꼭 한번 숙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숙제 많이 보내주세요. 자, 이번에는 쇄골화 동맥 문지르기 기법입니다. 두 번째 기법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목표를 2가지로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흉막 부착물을 우리가 제거하는 기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쇄골화 동맥을 문지르기를 통해서 청소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흉막 부착물의 해제를, 우리가 부착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환자분은 문제가 있는 쪽이 위쪽으로 올라오게끔 하신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오른쪽이 위로 올라온 상태고요. 우리가 이 흉막 부착물들을 찾아서 가게끔 되는데, 이 흉막 부착물들은 흉막돔에 붙어 있습니다. 흉막돔에는요, 우리 크게 3가지의 인대가 있습니다. 하나가 버테브랄 프룰로 리가멘트라고 해서 우리가 척추 흉막 인대가 있고, 또 하나는 트랜스버스 프룰라 리가멘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 횡흉막인대, 그 다음에 코스터 프룰라 리가멘트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가 늑골 흉막인대, 이 세 가지 인대들이 이 목 흉막 돔에 가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흉막 경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틀어서 이 흉막 경부에 제한이 있는 것을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쇄골지의 뒤쪽에 있는 부분으로 손가락을 두 개를 쇄골 뒤쪽으로 보내게끔 되고요. 우리가 왼손은 우리가 손가락을 견갑골이 있는 부분에 얹어 놓게끔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첫 번째는 우리가 어깨를 전방으로 보내서 이 쇄골을 앞쪽으로 보내게끔 된 상태에서 이 손가락이 수평을 이루면서 흉막 쪽으로 들어가게끔 됩니다. 자, 이렇게 흉막 쪽으로 들어가서 그 주변에 우리가 이제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흡을 한 3번 정도 크게 한번 들여 마셔 보실게요. 숨 크게 들여 마시고 뱉어 보시고, 그렇죠. 다시 숨 크게 들여 마시고 뱉어 보시고, 다시 숨 크게 들여 마시고 뱉어 보세요. 자, 이렇게 숨을 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이 흉막 경부에 있는 제한들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필요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깨를 우리가 앞쪽으로 밀다가 어깨를 그 다음에는 경추 5번, 6번 있는 쪽으로 천천히 밀게끔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제한해주는 구조물들을 찾게끔 되고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어깨를 우리가 귀 쪽을 향해서 조금 더 위쪽으로 들어 올려 주시고, 거기 안에서도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깨를 볼 쪽 방향으로 밀어서 우리가 그 흉막돔 주변에 있는 우리가 버테브로 프룰라 리가멘트,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프룰라 리가멘트, 그 다음에 코스토 프룰라 리가멘트, 이 우리가 흉막 경부에 있는 인대들을 우리가 저항들을 느껴지게끔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저항들이 느껴졌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10번 정도 우리가 잘 가는 쪽 방향으로 밀어주게끔 되면은, 유도를 하게끔 되면은 이 흉막 부착점들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게끔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단계인 흉막 부착물에 대한 해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저희 다음에는 문지르기 이제 할 텐데요. 근데 진짜 와, 이거 이 흉막인대 테크닉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목 디스크 환자들, 어깨 아픈 사람들이요, 이 흉막인대 긴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그동안에 없었어요. 왜냐? 흉막인대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글링 해도 흉막인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해봤자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해봤자 그림은 오직 발해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요? 쇄골화 동맥이 지나가고, 횡격신경도 지나가고, 미주신경도 지나가고, 그 주변에 있는 긴장들이 폐의 운동성에도 영향을 주게끔 되고요. 그게 어깨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게끔 됩니다. 그래서 예전의 고전적인 방법에서는요, 요 3가지의 움직임을 목을 회전시키고 돌리고 신전시켜가지고 어떤 인대에 제한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혈관도수 치료에는 그 3가지에 있는 방법을 그냥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손가락을 걸어가지고 쇄골 뒤쪽에 흉막인대에 있는 걸 걸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한들을 줄여주게끔 합니다.
이게 진짜 좋아요. 저는 효과를 너무 많이 보고 있고요. 거의 매일 사용합니다. 어깨 아프신 분들한테는 거의 사용.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된 다음에 혈관도수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응? 자, 유착성 관절양염 있으신 분들 만나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흉막인대가 긴장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이 사각근의 긴장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요 사이에 그 흉쇄소골 뒤쪽에 있는 부분에 그 긴장들이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남들이 생각하고 있는, 남들이 알고 있는 것까지 하면은요, 이제는 안 돼요. 남들이 보지 않는 구조물들을 우리는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생겨요. 제가 지금 이 방광에 관련된 지금 이제 강의로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방광 있잖아요. 그래서 방광이 양쪽에 있는 요로를 통해서 또는 요관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방광 안에다가 이렇게 빨대를 꽂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빨대를 꽂은 부분에 주름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주름이 만들어지는데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레트로가 이제 뒤에요. 레트로 트리곤, 이 안에 그 삼각 근육이 있거든요. 삼각 근육. 그래서 레트로 트리곤 포사이라고 해서 와라고 해요. 오목하게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도수 치료를 합니다. 근데 거길 왜 도수 치료를 하냐면요, 여기가 나이를 먹잖아요. 그 온폭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섬유화되고 경직이 딱딱해진대요. 왜? 근육이어서. 그런데 얘네가 소변이 쭉 하고 우리가 요도를 통해서 오줌이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소변이 채워져 있지 않아야 돼요.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는. 근데 여기가 딱딱해지고 경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위에 소변이 남아있게끔 됩니다. 소변이 남아있게끔 된다는 거는 내가 오줌이 한꺼번에 다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잔뇨가 남게끔 되는 거고, 그러면은 소변이 조금만 채워져도 그 위에 담아져 있는 소변하고 같이 섞여져서 빨리 요일을 느끼게끔 된대요. 근데 그 부분이 뭘로 되어 있다? 근육으로 되어 있다. 그 부분을 도수 치료하는 방법이 만드는 거였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혈관도 아니 저기 골반에 관련된 거 제가 배웠잖아요. 거기에서도 다루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다루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빈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부학부, 근데 그게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구글 링에도요, 그 구조물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찾아지지도 않아요. 흉막인데 찾아지지도 않아. 그런데 문제 제한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 그거를 한번 해결을 해보시고 사람들이 어깨가 편해지고 목이 편해지는 거를 경험해 보시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정말 뭐 유튜브에 정말 이게 어이없는 정보들 가지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근거를 바탕으로, 해부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한번 해봅시다. 정말 중요한. 오늘 제가 아끼고 아꼈어요. 앞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아끼고 이거 숙제로 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혈관도수 치료뿐만 아니라 목이 아픈 사람, 어깨 아픈 사람들한테도 꼭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오늘 수강료 납부하시는 날인데, 지난달에 납부 안 하신 분들 이번 달에 같이 납부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스승의 날에, 다음 주 스승의 날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